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뜬 메시지 한 줄이 서현주의 27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당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려요. 새벽 2시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뜬 남편의 휴대폰이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진동하며 빛을 내뿜고 있었고 현주는 그 빛을 보지 말았어야 했다. 52세의 서현주는 평범한 전업주부였다. 아니, 평범했다고 믿고 싶었다. 25년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다니며 과장까지 올랐던 남편 강민수와 아이 둘을 키우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온 자신의 삶이 평범한 중년 부부의 그것이라고 생각했다. 큰아이는 작년에 결혼해서 분가했고 둘째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로 바쁘게 지내며 자취방에서 살고 있었다. 이제 슬슬 노후를 준비하고 부부만의 시간을 다시 찾아가야 할 나이였다.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 메시지 이후 현주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이 최근 몇 달 사이 부쩍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 샤워 시간이 길어진 것, 퇴근 후 술자리가 잦아진 것,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는 날이 많아진 것.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읽혔다. 현주는 그 메시지를 본 순간을 후회했지만 이미 눈을 뜬 이상 다시 감을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현주는 언제나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을 구웠다. 27년간 매일 아침 해온 일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민수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너무나 평온했다. 현주는 그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속이 뒤틀렸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밥을 먹을 수 있을까? 현주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요즘 뭐 바쁜 일 있냐고, 회사 일이 많으냐고. 민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냥 연말이라 정신없다고, 별일 아니라고. 현주는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확신이 없었다. 그 메시지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었다. 혹시 회사 동료의 장난일 수도, 스팸 메시지일 수도 있었다. 현주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의심은 독처럼 퍼져나갔다. 현주는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 통화 내역, 옷차림, 향수 냄새. 그녀는 27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민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 술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외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 남편이었기에 현주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2주가 지났다. 민수는 주말에 또다시 회사에 간다고 했다. 긴급 회의가 있다고 오후쯤 돌아오겠다고.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나선 지 30분 후 현주도 집을 나섰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 근처로 향했다. 주말인데도 회사에 사람이 있을지 확인하고 싶었다. 아니, 확인해야만 했다. 불안은 이제 그녀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었다. 회사 건물 앞 카페에 앉아 현주는 건물 로비를 지켜봤다. 1시간, 2시간이 지났다.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건물에 들어가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현주의 가슴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3시간째 그녀는 건물 로비로 들어가 경비에게 물었다. 오늘 회의가 있는지, 사람들이 출근했는지. 경비는 고개를 저었다. 주말이라 거의 아무도 없다고, 특별한 행사나 회의 같은 건 없다고. 현주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카페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잡을 수조차 없었다. 남편은 거짓말을 했다. 회사에 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걸까? 누구와 함께 있는 걸까? 현주는 남편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민수가 받았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현주는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다. 회의는 잘 되고 있냐고, 점심은 먹었냐고. 민수는 아직 회의 중이라고, 조금 있으면 끝난다고 대답했다. 현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카페 안에서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27년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그날 저녁 민수는 오후 5시쯤 귀가했다.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평온했다. 현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그의 모습이 낯설었다. 27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멀게 느껴졌다. 현주는 결심했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다음 주 화요일 민수가 또다시 저녁 약속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겠다고 했다. 현주는 그날 남편을 미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성적으로는 창피하고 비굴한 행동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더 이상 이 불안을 견딜 수가 없었다. 화요일 저녁 6시 민수는 집을 나섰다. 현주는 10분 뒤 택시를 잡아 타고 남편의 차를 따라갔다. 택시기사에게는 길을 잘 몰라서 앞차를 따라가야 한다고 둘러댔다. 민수의 차는 회사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강남 쪽이었다. 30분쯤 달려 차는 한 레스토랑 앞에 멈췄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현주는 택시에서 내려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민수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레스토랑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5분쯤 지났을까 한 여자가 나타났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하고 우아한 옷차림의 여자였다. 그녀는 민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민수도 웃었다. 현주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밝은 웃음이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현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주는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레스토랑 입구가 보이는 자리였다. 그녀는 커피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그저 레스토랑 입구를 응시했다. 2시간이 지났다. 민수와 그 여자가 나왔다. 그들은 레스토랑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여자가 민수의 팔을 가볍게 쳤다. 민수가 웃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차로 향했다. 현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두운 거실에서 그녀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10시쯤 민수가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어두운 거실에 놀라 불을 켰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현주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현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어디 갔다 왔냐고, 누구를 만났냐고.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었다고. 현주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그리고 말했다. 자신이 오늘 그를 따라갔다고, 다 봤다고, 이제 그만 거짓말을 하라고. 민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주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차분하게 물었다. 언제부터였냐고, 누구냐고, 왜 이러는 거냐고. 민수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하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인정했다. 6개월 전부터라고. 회사 거래처 담당자라고. 처음엔 업무상 만남이었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현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 6개월. 반년이나. 그 시간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매일 아침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고 집을 청소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그의 건강을 챙겼다. 27년을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데 남편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현주는 물었다. 왜 그랬냐고,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잘못한 건 자신이라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는 명확한 이유를 대지 못했다. 그냥 그렇게 됐다고 외롭고 공허했다고 그 여자와 있으면 자신이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다고. 현주는 그 말에 소리를 질렀다. 외로웠다고? 공허했다고? 그렇다면 자신은 뭐냐고. 27년을 함께 산 아내는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냐고. 아이 둘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그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은 대체 뭐냐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현주는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져 울었다. 소리 없이 길게 깊게 울었다. 그날 밤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냉랭한 침묵만이 흘렀다. 현주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다. 밥상도 따로 차렸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미안해했지만 현주에게는 그의 미안함조차 의미가 없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들키게 돼서 미안한 건지, 정말로 자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미안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현주는 친정 어머니를 찾아갔다. 80세가 넘은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현주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놨다. 남편의 외도, 자신의 고통, 무너진 신뢰. 어머니는 한참을 딸의 등을 쓰다듬어 주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혼할 거냐고. 현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혼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다. 하지만 27년이라는 시간이, 함께 키운 아이들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무엇보다 52세의 나이에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그렇다면 용서할 수 있겠냐고. 현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현주는 며칠을 친정에서 보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다. 이혼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아니, 용서라는 단어조차 맞지 않았다. 용서란 건 상처가 아물었을 때 가능한 거였다. 지금 그녀의 상처는 너무 깊고 날카로웠다. 그저 견딜 것인가, 함께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였다. 열흘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민수는 그동안 혼자 지낸 듯 집안이 어질러져 있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 테이블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널려 있었다. 민수는 아내를 보자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듯 했다. 현주는 짐을 내려놓고 민수에게 말했다.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용서도 하지 않겠다고. 그저 같은 집에서 살 뿐이라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여자와는 끝냈다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약속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현주는 더 이상 민수를 돌보지 않았다. 아침 식사도 자기 것만 챙겼고 빨래도 자기 것만 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괴로워했지만 현주에게는 그가 괴로워하든 말든 상관없었다. 2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현주에게 말을 걸었다.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부부 상담이라도 받아서 관계를 회복해보자고. 현주는 그제야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물었다. 정말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냐고, 아니면 그저 편하게 살고 싶은 거냐고. 민수는 진심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정말 후회한다고 말했다. 현주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건을 내걸었다. 상담을 받되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게 해달라고. 더 이상 남편만을 위해 사는 삶은 살지 않겠다고. 자신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자유롭게 살겠다고. 민수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중년 부부의 위기에 대해 설명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부부만 남게 되는 시기에 많은 부부들이 무력감과 공허함을 느낀다고. 그 과정에서 외도가 발생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한다고. 하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현주는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전히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민수가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휴대폰을 보기만 해도 그녀의 가슴은 조여들었다. 상담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민수는 예전보다 현주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왔고 주말에는 현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애썼다. 현주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됐다. 어느 주말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등산을 갔다. 결혼 초기에 자주 가던 산이었다.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으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안다고, 현주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현주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과 안도가 섞인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다시 가까워졌다. 하지만 현주는 알고 있었다.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상처는 남았고 신뢰는 여전히 온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했다. 완벽하지 않은 금이 간 관계였지만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 1년이 지났다. 현주는 이제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아니, 의심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신뢰는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쌓이거나 아니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였다. 현주는 상담사의 조언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다. 남편만을 위해, 가족만을 위해 살았던 지난 27년과는 다른 삶이었다. 민수는 그런 아내를 보며 미안해하면서도 조금은 안심했다. 현주가 자기 삶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외로웠던 이유는 아내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력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위안받으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 어느 겨울 저녁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현주의 손을 잡았다. 현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내어줬다. 따뜻했다. 그리고 낯설었다. 현주는 생각했다. 이것이 용서일까, 체념일까? 아니면 그저 나이가 들어가며 배우는 현실과의 타협일까? 정답은 없었다. 그저 그들은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랑으로, 깨진 신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잡고.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드라마처럼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다고. 해피엔딩도 비극적인 결말도 아닌 그저 계속되는 일상이 있을 뿐이라고.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괜찮고, 때로는 후회하고, 때로는 감사하면서. 그것이 52세 부부의 외도 이후에 그들만의 현실이었다.